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소식이 흘러가는 시대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고 한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한 외국인이 한국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집어들고 "이 음식은 왜 이렇게 신선한가요?" 라고 묻는 순간 그 짧은 한마디 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거대한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음식이 맛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식품 안전과 위생 관리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세계 각국이 한국의 시스템을 따라가려고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깨끗한 나라가 아닙니다.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의 식품 안전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신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궁금증을 느낍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위생에 철저한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걸까? 한국은 다른 나라와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과거로 잠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한국은 너무나 당연하게 깨끗하고 편의점 음식은 믿고 먹을 수 있으며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조차 신선합니다. 하지만 이 당연함은 한국이 산업화를 시작하던 시절 식품 안전은 지금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저장 기술이 부족했고 유통 구조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으며 제대로 된 위생 기준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배고팠고 국가는 성장해야 했고 아이들은 먹어야 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위생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만들겠다. 그 결심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어졌고 지금의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는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의 위생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식품 공장에는 철저한 규정을 적용했고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배치했습니다. 모든 급식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조리되었고 조리실은 병원 급시설로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외국 연구원이 한국 학교를 방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마치 병원이 학교 안으로 들어온 것 같다. 그만큼 한국의 급식 구조는 세계에서 찾기 어려운 초정밀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 한국 사회는 또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전면 무상급식. 아이들에게 먹는 것이 곧 교육이라고 판단한 나라. 아이들이 어디서 태어났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두가 같은 질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나라. 이 선택이 가져온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대규모 급식 시스템은 식품 제조업 유통업 행정 시스템 전체를 한 단계 더 진화시켰습니다. 위생 기준은 더욱 강화되었고 안전검사 시스템은 더 촘촘해졌으며 식품 공장은 국가 기준을 통과해야만 납품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초중고등학교를 통해 식품 위생 기준을 국민 전체의 일상 속으로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국은 학교 급식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편의점 유통체계, 배달 음식 조리 환경, 마트의 신선식품 관리까지 국민이 입에 넣는 모든 것을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안전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망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식품 안전구조로 불립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적인 도시도 아니고 빠른 인터넷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사는 수도의 규모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음식입니다. 어느 외국인은 한국에 온 첫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하나 집어들고 맛을 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가격이죠? 이 정도 품질이면 내 나라에서는 카페에서 파는 급인데요?" 그 외국인이 이후 한 달 동안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배달치킨, 분식점 라면, 김밥, 국밥, 휴게소 음식. 그리고 그는 마지막 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먹는 것에서 실망할 일이 없는 나라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 달 동안 배탈이 한 번도 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이 나라는 사람들의 일상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는 세계의 어떤 나라와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지만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에서는 음식을 먹는 일이 늘 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식중독 통계를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수천만 명이 식중독에 걸립니다. 유럽에서도 매년 엄청난 규모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합니다. 일본에서도 매년 1000건이 넘는 집단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숫자들은 어느 특정 국가의 문제라기보다 위생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나라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위생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국가가 먼저 나서서 진입 단계부터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철학의 차이가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식품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국 시스템의 진짜 정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배달 음식인데도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배달 음식이 늘 위생 논란을 일으킵니다. 조리된 음식이 언제 픽업되었는지, 얼마나 오래 상온에 방치되었는지, 배달 가방이 어떤 상태인지, 이 모든 것이 개인의 관리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배달 음식이 유명해질수록 식중독 사고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배달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많고 가장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의 위생 기준, 대기업의 물류 시스템, 소비자의 감시 구조가 모두 결합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 외국 연구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한국의 배달 위생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가 정확히 맞물리며 작동합니다. 1. 음식점 영업 자체가 까다로운 나라. 2. 배달 플랫폼의 사전 검수. 3. 즉시 소비 구조. 4. 소비자 리뷰가 실시간 감시 기능을 한다. 5. 배달 운반 환경. 여러분, 한국의 위생이 뛰어난 이유를 단순히 한국인은 깔끔한 민족이니까라고 생각하면 절대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시스템으로 사람을 지키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이 조심하지 않아도, 사람이 잘못하지 않아도 위험이 생기기 전에 차단되는 나라. 한국의 일상에는 사람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촘촘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방패가 바로 정책, 법, 혁신, 기술, 감시, 리뷰, 그리고 국민 전체의 엄격함입니다. 이건 국가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국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뿌리 중 하나로 넘어갑니다. 바로 학교 급식입니다. 한국은 학교라는 공간을 위생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한국의 식품산업과 조리환경, 그리고 배달 시장까지 모두 한 단계 진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한국 학교의 급식실은 병원 조리실 수준으로 관리되며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설계하고 납품 식자재는 국가 인증을 거쳐 들어옵니다. 일본의 한 경제지는 한국의 배달 위생을 소개하며 감시가 아닌 설계로 안전을 만든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BBC는 한국의 식품 안전을 설명하며 아주 중요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식품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문화다. 여러분, 이 말은 한국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높은 기준을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 공통적으로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맛있고 다양하다는 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편의점 도시락이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달 음식의 다양성과 속도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 생활을 어느 정도 경험한 뒤 마지막으로 내리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은 믿고 먹을 수 있는 나라다. 이 문장 속에는 한국의 식품 시스템이 얼마나 촘촘한지, 얼마나 신뢰받는지, 얼마나 세계적으로 드문 시스템인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위생은 사람을 보호한다는 가치에서 출발한 문화입니다. 한국의 정책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보호받아야 한다. 아이가 먹는 음식은 국가가 책임진다. 누구나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가 있다. 이 철학이 여러 제도를 만들었고 그 제도는 다시 기업과 소비자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위생은 행정이나 규제의 차원을 넘어서 문화적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거대한 구조를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정책, 기술 문화, 교육, 소비자 감시 시스템이 서로 맞물리며 함께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가 한국의 일부만 모방해도 한국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위생은 정책의 결과이면서 문화의 결과이며 기술의 결과이면서 국민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의 식품 안전은 한 나라의 종합적인 성장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지키는 나라다. 우리는 신뢰를 설계하는 나라다. 우리는 문제를 미리 막는 나라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자체가 이 나라의 신뢰를 만들어 온 주인공입니다.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도장이 하나 찍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K-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